아시아인과 유럽인의 키 차이는 유전적 요인, 환경,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따위가 감히 내 딸을 넘봐. 딸의 새님 같은 한국인 남친이 싫었던 미국 아버지 기죽여서 쫓아내려고 총을 겨뒀다가 그만. 여기 어떤 미국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소하고 비실비실한 한국인이 내 딸과 사귀겠다고? 총 맞기 싫으면 당장 내 딸을 포기하게. 그리고 이 남성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 남성에게 총을 겨누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남성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클라호마의 백인들만 사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은 정말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가족끼리의 유대감은 몹시 끈끈하지만 가끔씩 부모님의 간섭이 심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저희 아빠는 고향의 다른 사람들처럼 백인이 아닌 타 인종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이죠. 저희 마을에는 애인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문화 아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늘 오클라호마에 있는 집에 방문해서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려야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 집에 왔던 남자친구들은 전부 다 3일도 안 지나서 제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흑인부터 해서 덩치가 산만한 백인 남자친구까지 저희 아빠만 소개해주면 전부 다 저를 떠나가곤 했죠. 저는 그 이유가 아빠에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빠는 늘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고 결국 헤어지자던 전 남자친구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왜 다들 우리 집만 오면 내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겁먹은 듯 말하더군요. 내 아버지가 내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는 내게 수많은 총기류나 도검류 등을 보여주며 너와 헤어지라고 협박했다고. 그리고 등산에 가자던 그는 길도 안 뚫려있는 위험한 산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나는 정말 죽을 뻔했어. 나는 절대로 그와 가족이 될 수 없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앞에도 산이 있는데 왜 굳이 차를 타고 먼 산으로 향하나 했더니 보수적인 아빠에겐 NCAA다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를 아버지께 소개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어떻게 아셨는지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눈치채셨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동양인이라 나이에 비해 무척이나 어리게 생겼으며 키나 체격은 좋았지만 어쨌든 아이 같은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마초 기질이 있는 아빠가 딱 싫어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제 남자친구 민호는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웠고 한국도 가족 간의 유대감이 몹시 끈끈한 문화를 가졌다며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민호를 믿고 부모님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빠는 민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게 생겨서는 어떻게 내 딸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민호는 몹시 여유로웠습니다. 이래봬도 저는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랍니다. 제 여자친구는 제가 반드시 지키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성에 안 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만은 이례적으로 민호를 몹시 좋아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한국인 남자친구는 설거지나 청소 등의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고 엄마는 제가 데려온 남자친구들 중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가정적인 남자친구의 모습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눈을 부라리셨죠. 남자가 집안일을 하다니. 세상 참 말세야. 그러고는 곧이어 아빠가 민호를 부르더니 드라이브를 한번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아마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격장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제 남자친구를 테스트하면 이제 다시는 제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아빠는 모른 척 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나는 그저 그와 드라이브를 가고 싶을 뿐이야. 그를 위협할 생각 따윈 없다고. 그렇게 두 남자는 밖으로 나섰고 몇 시간 뒤 아빠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씩씩대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운 얼굴로 돌아오더군요. 제 경험상 아빠와 함께 나갔다 온 전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서 돌아왔으며 아빠는 늘 우쭐대며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버님께서 자신이 운영하신다는 사격장에 데려가시더라고. 그리고 권총과 소총 등 여러 총들을 건네주시며 자신보다 사격을 못하면 캐롤라인 너와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 없으면 이쯤에서 헤어지라는 농담을 하시더라.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출신이고 여러 총기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손쉽게 이겨버렸지. 몇 시간 동안이나 사격 시합을 했는데 내가 계속 이기니까 한 번쯤은 봐드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역시 내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밝힌 이상 패배는 용납이 안 되겠더라고. 오랜만에 사격을 하니 상쾌하네. 한국에서는 실제 총을 쏴보기 힘들거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빠는 사격 마니아로 할아버지를 따라서 중학생 때부터 사격을 즐겨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빠를 이겼다고. 나는 살면서 내 아빠보다 총을 더 잘 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걸. 그러자 한국인 남자친구는 민망한 듯 미소를 짓더군요. 글쎄, 내가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내 사격 성적은 거의 꼴찌 수준이었거든. 아마 한국인들 자체가 사격을 꽤나 잘하는 편인가 봐. 어쨌든 저는 아빠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자신이 취미로 모으는 수많은 도검류를 모아두는 방으로 민호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저는 분노해서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며 민호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방에서 나온 그들의 표정도 묘하더라고요. 아빠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당황 반, 분노 반의 표정이었고 민호는 마치 휴양지라도 갔다 온 것 마냥 몹시 여유롭고 신나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지금 당장 채비를 해서 내려와. 나와 등산 좀 같이 가줘야겠어. 그러자 민호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글쎄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곧 있으면 해가 지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막무가내셨죠. 왜? 겁나서 그래? 사내 자식이 어둠을 무서워해서야 어디 쓰겠나? 좀 그렇게 무서우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아빠는 보수적인 사람이긴 해도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전 남자친구들과 산에 간 적은 있어도 위험한 밤에 움직인 적은 없었죠. 아빠는 이성을 잃은 듯 보였기에 저는 아빠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민호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도와 아빠를 함께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이젠 적당히 좀 해요. 캐롤라인을 시집도 못 간 채 늙어 죽게 할 셈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다들 가만히 있어. 지금 저놈 편을 드는 거야? 너 갈 거야 말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인 남자친구는 여유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진정하세요. 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두 남자는 떠났고 밤이 깊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몹시 걱정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까지 기다려서야 두 남자가 돌아오더군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빠는 온몸에 피칠갑을 한 채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고 민호는 그런 아빠를 부축하고 겨우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나마 멀쩡했던 민호는 저와 엄마에게 그냥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을 뿐 별일 없었다고 말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다음날 정신을 차린 아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자백하셨고 저와 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아빠는 제 전 남자친구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민호를 데리고 도검류 등의 날부치를 보관해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관리된 여러 무기들을 보여주며 민호를 겁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호는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이런 무기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무척이나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겁이 없는 건가 싶어서 몹시 당황하셨다고 했는데요. 결국 민호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야생동물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산으로 향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죠. 그 산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런 곳을 한밤중에 갔으니 무슨 일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아빠는 민호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낡은 산탄총을 던져주며 지금부터 내 몸은 내가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두 남자의 등산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국인 남자친구는 곰의 배변 냄새를 맡고 거대한 동물이 근처에 있으니 위험하다며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혼자 돌아가라며 거침없이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둘은 곰을 마주치게 되었고 아빠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이젠 끝이구나 싶어서 넘어진 채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한국인 남자친구는 달려드는 곰을 향해 침착하게 조준해서 사격했고 결국 민호의 기지 덕에 아빠는 목숨을 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밤중에 그것도 처음 만져보는 총으로 곰을 명중시킬 수가 있는지 아빠는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격 베테랑인 아빠에게도 한밤중에 곰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목숨을 살려준 민호에게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그렇게나 무시했던 동양인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분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산을 하면서도 민호에게 한마디도 안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서 갑자기 튀어나온 집채만 한 멧돼지와 부딪히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민호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결국 민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심하게 다친 아빠에게 군대에서 배웠다던 응급처치를 해주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차를 환상적인 운전 실력으로 집까지 끌고 오며 아빠를 살려준 것입니다. 아마 민호는 아빠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저희에게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어쨌든 아빠는 민호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강하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하네. 그러자 민호는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다녀오고 2년간 군 복무를 했으면 다들 이 정도는 배워오죠. 한국 남자가 이기지 못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아내뿐이에요. 한국 여자는 이런 한국 남자보다도 강력하거든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와 민호는 아빠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인에게 겸손을 배워서 이제 동양인들과도 잘 어울리죠. 심지어 요즘은 시비가 걸린 아시아계 사람들만 보면 직접 도와주기까지 할 정도라니까요. 이봐, 당신 한국인을 건드렸다간 정말 후회하게 될걸. 그 사람이 정말 한국인이 맞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남편이 아빠에게 장난을 치곤 합니다. 아버님, 사격 한번 하러 가시죠. 그러나 승부욕이 강한 아빠는 질싸움은 애초에 시작도 하기 싫다는 듯 그럴 때마다 늘 자리를 피하십니다. 가끔은 과연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결혼을 할 수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네요. 한국인은 고집불통인 저희 아빠까지 꺾어버린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아버지까지 꺾어버린 한국인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빠 입장 이해하지만 진짜 경우가 없으시네요. 한국인 남자친구 대단하시네요.